안녕하세요. 산야소 동의보감 건설단 약초TV입니다. 연세가 들어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혈압, 당뇨 또는 고지혈증 등등 이 대사성 질환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죠. 어쩌면은 살아가면서 사실 그러한 질병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도 비정상일 거고요. 일일 약학, 오늘의 약초는 당뇨의 아주 명약이라고 부르는 바디나물입니다. 한방에서는 이 바디나물을 전호라고 부릅니다. 그런데 보통 우리 민간에서는 바디나물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연삼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죠. 연삼. 꽃은 주로 8, 9월에 약간 보랏빛으로 피고 주로 야산의 습도가 약간 높고 반 그늘진 그런 곳에 잘 자라고 있습니다. 키는 꽃대가 쭉 올라오면 약 1m 정도 되고요.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이 식물 잎 한번 보십시오. 어린 잎은 이렇게 약간 둥근 모습 되는 것이 약 3장으로 이렇게 갈라져 나오지만은 좀 자라면은 잎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고, 자 지금 보는 약간 둥근 모습이 이렇게 3장 갈라져 있는 작은 잎 있죠. 이 작은 잎은 뿌리잎입니다. 즉 뿌리에서 간 나온 잎이고요. 그리고 줄기 잎은 약간 크며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. 실제로 야산에 한번 나가보면 이 바디나물 종류는 잎의 모습이 제법 다양하게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생하는 바디나물 종류는 약 12종 있다라고 합니다. 즉 약효는 다 같지만은 잎의 모습이 약 12종류로 틀린다 이런 말입니다. 이 바디나물의 약성은 성질은 차고 맛은 달며 독은 없습니다. 주 약효는 열을 내려주는 해열작용과 그 외에 청열작용이 아주 뛰어나고요. 그리고 근위작용,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작용도 아주 뛰어나며, 즉 콩팥의 기능, 신장 기능을 아주 좋게 하는 작용도 아주 뛰어난 것이 바로 이 바디나물입니다. 주로 적용질환은 당뇨병 치료에 명약으로 알려질 만큼 아주 귀하게 쓰고 있습니다. 어린 수는 봄에 채취해서 나물로 참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제가 해열작용이 뛰어나다 그랬죠. 그러니 독감이나 감기 들어서 몸에 열이 많이 나고 할 때 이 전호, 즉 바디나물 달여 먹으면은 열을 내리는데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진해 거담, 즉 목에 낀 누런 가래를 삭혀주는 작용이 아주 뛰어나고요. 즉 윤폐 작용이죠. 폐를 맑게 한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. 그러다 보니 감기나 기침, 천식에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이 바디나물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깊은 산속을 산행하거나 또는 등산을 할 때 갈증이 심하게 느껴지고 허기가 질 때는 이 바디나물을 채취해서 꼭꼭 씹어 보십시오. 갈증도 사라지고 허기를 달래는데 아주 좋습니다. 즉 배가 고픈 줄도 모른다 이런 뜻이고요. 그 얘기는 영양소 아주 풍부해서 그렇고요. 그리고 이 바디나물 뿌리를 꼭꼭 씹고 나서 물을 마시면은 물맛이 좀 달짝지근한 느낌이 들죠.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인삼이나 산삼이 약효가 아주 좋다라고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? 저는 사실 산삼이나 인삼도 좋습니다. 그러나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바디나물이죠. 그리고 이 바디나물 뿌리에는 산삼에 많이 들어있다는 사포닌 성분이 이 바디나물에는 10배 정도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. 그러니 당뇨의 고혈압의 명약이라고 부를 수밖에요. 또한 이 바디나물 뿌리를 꼭꼭 씹어 먹고 나면은 진정 효과가 뛰어나죠. 즉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기도 합니다. 고혈압, 동맥경화, 관절염, 여성들의 생리불순, 냉대하, 빈혈 이러한 질환에 아주 뚜렷한 효능이 있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. 그리고 관절염이나 관절통, 신경통, 간염, 간경화 이러한 질환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. 한마디로 이 바디나물 즉 연삼은 만병통치약으로 불러도 좋을 만큼 효능이 아주 뛰어나고요. 자 지금 제가 채취한 뿌리 한번 보십시오. 뿌리는 주로 이 굵은 뿌리가 위에서부터 주로 2가닥 정도로 이렇게 갈라지죠. 그렇다고 뿌리가 아주 크거나 굵은 것은 아니고요.
자, 제 지금 손바닥에 있는 뿌리 한번 보십시오. 뿌리가 좀 가느다라하죠? 그런데 이 뿌리에 약효가 그리 좋다는 거 아닙니까? 사실 그렇지만은 야생에서 이렇게 채취해서 약으로 쓰기는 굉장히 어렵죠. 그러다 보니 일부 농가에서는 이 바디나무를 재배해서 약용으로 판매하는 분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. 자, 다시 말씀드릴게요. 이 바디나물의 주 약효는 당뇨병의 명약이다. 그리고 고혈압에도 아주 좋다. 자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뭐 이것저것 제가 덜 먹인 거 다 외울 필요 없죠. 자, 바디나물 즉 연삼하면 뭐라고요? 당뇨병, 고혈압에 아주 좋다.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.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. 반드시 한 프로 볼 때마다 그날 즉 식물 이름 꼭 기록해 두시고요.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주 약효만 기록해 두십시오. 그렇게 작은 수첩에 기록을 해 두시면 평생 가도 잊어버리지 않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이 방송 끝나자마자 아마 까먹고 아까 무슨 얘기 들었지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. 그렇다고 이 약초 공부를 한꺼번에 많이 외운다고 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. 방법은 밥을 먹듯이 아주 꾸준하게 제 프로만 봐도 약초 박사 될 겁니다. 자, 지금부터는 활용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. 어린 순은 채취해서 나물로 먹는다 그랬죠. 맛도 참 좋습니다. 그리고 약재로 쓰는 부분은 잎이나 지상부를 써도 되지만은 사실 이 뿌리의 약효가 더 좋고요. 그러다 보니 잎이 무성할 때가 아니고요. 약 11월경부터 잎이 서서히 말라져 가면 그때 뿌리를 채취하십시오. 그런데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이 식물은 겨울 되면 완전히 썩어버리고 없어집니다. 단연생 초본이 아니라 즉 1년 반 정도 살아가는 원년초죠. 지금 보는 이 식물은 올해 늦여름에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상부 슬슬 말라지고 겨울을 지난 다음 내년에 다시 뿌리에서 이렇게 새싹이 올라와 가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나면은 이제 이 식물의 생명 다 하게 되고요. 그리고 그 식물은 겨울 되면은 서서히 뿌리가 썩어 들어가고요. 자, 지금 제가 채취해서 조금 전에 들고 있는 이 뿌리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 햇빛에 아주 바짝 말리십시오. 그리고 물 1리터 기준입니다. 잘게 썰어 말려둔 이 뿌리 약 15g, 그리고 황기 약 5g, 말려준 근삼 약 10g, 대추 3개, 이것을 넣고 은은한 불에 달이십시오. 그리고 그 물을 식후에 한 잔씩 꾸준하게 드시고요. 아마 이렇게 드시면 여러분도 아마 놀라울 만큼 효과가 좋을 겁니다. 어쩌면은 20대처럼 힘도 나게 될 거고요. 그리고 성기능도 매우 좋아질 겁니다. 약수를 담을 때는 말려둔 이 뿌리 약수를 담을 용기에 약 50% 채우십시오. 그리고 대추를 소주 대병 하나당 약 3개를 넣고요. 이렇게 되면은 원래 약재는 찬 성질이고 대추는 따뜻한 성질이죠. 그래서 즉 약성이 편안하게 됩니다. 그리고 바탕술은 독가술 안 됩니다. 20도 전후에 소주를 넘칠 만큼 아주 가득 붓고요. 그 다음 밀봉해서 그늘진 곳에 한 3, 4개월 두었다가 완전히 걸러내고 그 술만 조술 한 잔씩 합니다. 술 담아서 많이 드시면 오히려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. 술은 잘 먹으면은 만병의 약이고요. 술에 찌달리면은 애미애비도 몰라보는 폐륜화가 된다 그랬죠. 즉 술은 만병의 약이요 만병의 독이다. 자,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드시면 당뇨, 고혈압, 고지혈증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리고 혹시 아직도 컨세상 약초TV 구독, 엄지척 안 누른 분 계시나요? 지금 눌러주시기 바라고 저는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보답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 시청자 모두 건강하십시오.